안녕하세요. 워커게인 헬스케어 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행의 속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신경계나 근골격계 환자분들이 재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독립적인 보행 능력의 회복일 것입니다. 독립적인 보행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보행의 기능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평가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보행의 속도입니다. 재활을 통해서 보행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아주 객관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보행의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행의 속도를 보편적인 평가 도구로 사용하는 이유는 보행의 속도는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이 합쳐져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개념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동한 시간, 그리고 공간적 개념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 보행의 속도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보행의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의 속도는 거리에서 시간을 나누는 값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똑같은 거리를 만약에 걷는다고 했었을 때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보행의 속도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거리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속도는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보행의 거리와 보행의 시간은 서로 반비례해져야 보행의 속도는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밖에 없겠죠. 네. 시간은 짧을수록, 그리고 거리는 길어질수록 보행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재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보행 속도 구하는 평가가 바로 10m 워킹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10m라는 거리를 걷는 동안 특정한 시간을 가지고 10m에서 내가 구한 시간을 가지고 나누기를 하면 그게 바로 보행의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행의 속도를 전체적인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동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를 좀 쪼개서 보행의 주기로 대입시켜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재활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시간과 거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 보행 주기에서는 보행의 시간적, 공간적 개념들이 어떻게 접목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행의 주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행의 주기는 한쪽 뒤꿈치 닿기부터 시작을 해서 반대편 발이 나가고 다시 동일한 측의 뒤꿈치 닿기가 끝나는 지점까지를 보행의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적 개념에 해당하는, 즉 보행의 속도에서 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걸음수입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시간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거리를 보폭의 길이로 걸었을 때 시간적인 가장 큰 요소는 걸음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같은 거리, 같은 보폭으로 걸었을 때 걸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거리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보행 속도는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행 속도는 떨어지겠죠.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보행의 걸음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단축되어 보행 속도는 좋아질 것이고, 보행의 걸음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간은 늘어나니까 속도도 더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보행의 시간적 개념에 해당하는 걸음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공간적 개념인 거리, 보행의 거리입니다. 보행의 거리는 보행 주기에서 직접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꿈치 닿기부터 시작해서 반대편 다리가 나가고 동일한 측의 뒤꿈치 닿기가 끝나는 지점까지가 바로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즉
하나의 사이클이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까지의 실제 길이가 어떤 공간적 개념에 해당하고,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즉 보폭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동일한 시간을 테스트했었을 때 더 먼 거리를 가게 되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보행의 속도를 올리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보폭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동하는 거리는 짧아지게 되고 보행의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보행의 시간적 개념은 결국 보행의 걸음 수에 해당하고, 보행의 공간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보행의 거리, 즉 보폭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에 있어서 크게 이동 거리,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뜯어서 보면은 결국 보행의 걸음 수와 보행에서의 보폭의 길이가 가장 기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개념들을 한번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재활을 하면서 구체적인 보행의 문제점을 찾아내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바라봐야 조금 더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정확한 솔루션을 가지고 재활에 다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념들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와 같은 개념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실제로 보행의 속도를 저해하는 구성 여러 가지 요인과 실제 그것들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어떤 전략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